네, 여러분의 바로 성공 투자 파트너 박스넷 전문가 송범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급등주 발굴 기재인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께 멋진 급등주들 많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. 자, 그러면 급등주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. 기초적인 부분이 돼야 되죠. 기초적인. 자, 기본적인 분석. 자, 오늘은 이 앞 시간에 일부 통틀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바로 이런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가,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재무제표에서 저는 뭐 중요한 거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. ROE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ROE 뭘까요? 가끔 이렇게 제가 뭐 ROE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재무제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 있다, 이런 종목 있다라고 했을 때 ROE 이렇게 쭉 내려보면 밑에 ROE라고 있어요. ROE라고 있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. ROE가 뭐냐면은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이 부채를 포함해서 이 수익을 계산하는 건 ROA예요. 그래서 이걸 좀 기초적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ROA는 뭡니까? ROA는 바로 총 자산, 부채와 자본을 통합한 것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가 ROA고요.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. 그래서 ROE는 바로 부채는 빼고 자기 자본만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런 정도를 파악하는 게 ROE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많이 지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부채는 좀 빼자. 부채는 빼고 순수한 나의 자본만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ROA보다 부채까지 통합해서 하는 ROA보다 ROE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자기 자본 이익률 산출 방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이 ROE가 높은 기업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자본에서 얼마나 이익이 나오는지에 대한 척도가 된다 라는 것으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. 너무 높으면 또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. 좀 약간 모순이죠. 왜 그러면은 ROE가 막 60%또 뭐가 있을까요? 60%, 100% 막 이렇게 넘어가는 기업도 있잖아요. 가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. 이런 거 안 좋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너무 수익성이 높다 보면은 나중에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하늘까지 닿지는 못한다.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얘기죠. 나무가 계속 올라요. 대나무도 계속 자라납니다. 자라는데 급격히 자라서 3m, 4m 올라가서 사실상 뭐 계속 자라날 것처럼 보이지만 뭐 옛날에 그 뭐 잭과 콩나물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콩나물이 하늘까지 닿는 콩나물 그런 것처럼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까지 닿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수익성이 60%, 100%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럼 주가는 이 100%, 60%, 100% 이런 자기 자본 이익률,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라 있을 거란 말입니다. 근데 이것이 이제 수익성이 플러스 100% 나오다가 갑자기 플러스 20%로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? 플러스 20% 떨어져도 20%도 충분히 높은 ROE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, 주가는. 왜냐? 예전에 너무 고성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요즘은 이 플러스 20%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다. 당연하죠. 그래서 적절한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플러스 20%를 뭐 3년 연속, 4년 연속 나오는 걸 상당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4년 연속, 5년 연속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또 꺾여서 내려갈 거라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면들. 왜냐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20% 이상 수익이 해마다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수익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.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었죠. IBM이 예전에 그 미국의 컴퓨터
거대한 컴퓨터 회사 IBM이 플러스 20%씩 꾸준히 나온다. 플러스 20%씩 꾸준히 나온다.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이런 공룡 기업이 되는데 이것이 20%씩 뭐 10년, 20년, 3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면은 이건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? 미국에 있는 전체 컴퓨터 회사를 집어삼킬 것이다. 미국의 국방부 예산, 미국의 예산보다도 더 커질 것이다. 정부 예산보다도.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? 그러고 나서 실제로 수익률이 떨어졌어요. 수익성이. 자기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20%씩 오래 유지한 기업도 언젠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이런 점들 말씀드리면 좋겠고, 근데 이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또 맹점이 있어요.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, 단점이 뭐냐면은,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인데, 이 건물을 팔았어요. 뭐, 오늘 건물을 팔거나 작년에 건물을 팔았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건물을 팔았는데 그러면 ROE가 엄청 급등을 하게 돼요. 와, ROE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가끔씩 보면은 ROE 막 150%막 이런 거 있어요. 재무제표 보다 보면.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전년 해에는 뭐 마이너스 13%막 이랬는데 1년 지나니까 150%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건물을 파는 거나 아니면 공장을 팔았다거나 아니면 뭐 토지 매각 이런 거 있잖아요. 부지를 팔았다. 제2공장 매도했다. 팔았다. 그러면 돈이 생겨요. 돈이 생깁니다. 그래서 갑자기 ROE가 뛰는 경우에요. 그럼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죠. 딱 한 번의 이벤트입니다. 아니 건물 다 팔고 뭐 토지 팔았는데 나중에 또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. 그쵸? 오히려 건물을 팔고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 공장을 팔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가 줄어든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달 동안 100개를 만들었어요. 근데 공장을 팔았어요. 하나를.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급등을 했다. 근데 어떻습니까? 옛날 100개를 만들었는데 제3 공장을 팔고 예전에는 공장 3개였지만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면은 예전에 100개 만들던 거 이제는 66개밖에 못 만들게 됩니다. 3분의 1이 줄어들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을 판다. 이런 것이 자기자본 이익률, ROE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책정을 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. 그래서 저는 자기자본 이익률보다 영업이익률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, 자기자본 이익률, 그냥 공장을 팔았다거나 물건을 팔았다거나 물건이 아니라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수익률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에 안 들어가요. 어떤 거면 들어가냐면은 순수하게 영업을 해서 벌어들였던 그런 수익률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회사라면 컴퓨터를 팔아가지고 들어간 게 영업이익률이에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를 팔아서 들어간 게 영업이익률이죠. 핸드폰, 모바일 회사면 핸드폰 핸드폰 판매만 일어나서 생겼던 것이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ROE 같은 경우는 단순히 특별 이벤트로 크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시적인 것들 오히려 공장을 팔아버려서 토지를 팔아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생산물들이 줄어드는 범위가 줄어드는 덩치가 작아지는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들이 악재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ROE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매각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만 그냥 숫자만 단순히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. 공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왜 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. 구조조정을 했다.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인력들을 해고를 했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ROE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.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죠. 그쵸? 왜냐? 기존에 있는 직원들 해고했으니까 장사하던 직원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면 회사 자체 비전이 없잖아요. 그쵸? 계속 구조조정만 하고 땅 팔고 이러면은 별 비전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좌우가 된다는 점이고 사실상 뭐 부동산 회사다.
부동산 회사라면 뭐 땅을 팔아서 뭐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거 있죠. 그런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리츠 펀드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면 ROE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실제 주 업무를 못 하는데 이런 토지 매각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.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이 좋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, 영업이익률도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막 높은 것들은 또 안 좋게 생각해요. 보통의 경우는 막 영업이익률 50% 60% 넘어서는 그런 기업들은 고평가돼 있거든요. 보통 많이 그런 것들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돼 있어서 고평가되어 있으니까,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은 것이 셀트리온이 있습니다. 셀트리온 이런 거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고평가되어 있는 전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셀트리온의 뭐 램시마 유명하죠.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뭐 55%, 44%, 42%, 42%, 39% 굉장히 높습니다. 영업이익률. 와, 셀트리온은 진짜 대단한 높은 영업이익률 자랑하는데, 이게 지금 너무 높으면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게, 이게 고평가되어 있거든요. PBR이 7이에요. 그리고 PER이 78인데, 요게 아까 50%에서 40%대잖아요. 50에서 40%대 왔다 갔다 하는데, 이게 플러스 20%나 10%대로 떨어지면은 주가는 어쨌든 이것도 흑자잖아요. 흑자인데 흑자가 나도 주가는 완전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.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 이런 거 너무 높다고 여러분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너무 고성장주는 약간 멀리할 필요가 있다. 차라리 좀 약간 성장성이 뒤처지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은 다 투자자 고수들마다 견해가 달라요. 왜냐하면 성장주 투자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립 피셔 이런 분들은 필립 피셔 같은 성장주 투자자들은 저평가 고평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성장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죠. 자,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. 어쨌든 수익을 내면 되는데, 저평가 가치주를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있고, 성장주만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도 있어요, 물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각 개별 종목마다의 자기자본이익률, 영업이익률, 이런 것들 심도 있게 학습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.